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저는 이 대장동 사업이 보니까 다음 페이지. 어떤 개발 사업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개발 이익이 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느냐, 즉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벌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사업의 주인이 누구고 누가 주도를 했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누가 문제를 일으켰을까 라고 하는 이익과 이해관계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돈을 어떻게 가져갔냐는 것은 대단히 재산범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일반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수사를 할 때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손해를 누가 봤을까? 가장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익을 누가 봤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어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PPT를 한번 표를 보시죠. 화천대유가 있고요.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신영수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았고 그 동생도 그러하죠. 그리고 이제 고문으로 있는 원유철, 김수남, 박영수, 권순일, 이경재 이런 분들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인데요. 이분들 몇몇만 봐도 특정 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거나 아니면 최순실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조계에서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 출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지금 특검이죠.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아까도 이제 보니까 그 송전선을 둘러싸고 보니까 나경원 전 한나라당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땅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완구 전 국무총리 땅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천화동인, 그러니까 화천대유 천화동인 자회사에 보면 남욱 정영학, 특히 남욱 씨는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지금 의혹도 많은데다가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추천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팀장, 그 다음에 김모 전략사업팀장 이렇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보니까 주요한 인사들이 특정 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다음 페이지. 저런 문제가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저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 지분 구조가 나옵니다. 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게 지분 구조가 나오죠. 맨 왼쪽에 보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50.0001%. 그리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이렇게 합쳐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 7%를 제외한 거의 93%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SK증권 이제 위에 관련해서 이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있고요. 이 전체가 6%입니다. 화천대유 0.99999%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SK증권 쪽하고 화천대유의 7% 조금 안 되는 여기가 4,040억을 가져가고,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은행들 신탁 다 합쳐서 1,862억 이렇게 이제 우선주로 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 중에 이 소위 SK증권 그 밑에 7개 중에 1호 천화동인 1호에 보면은 이게 김만배 씨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가져간 돈이 1,208억입니다. 2호가 100일억, 3호가 101억, 4호. 이 4호가 남욱 씨 거예요. 남욱 변호사 거. 이게 1,007억 원입니다. 그리고 5호. 이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 거죠. 644억. 그 나머지가 282억, 121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중에 화천대유가 가져온 577억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1호하고 4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만배와 남욱 여기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주가 이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보고 수사를 하라 그런다면 이 전체 사건에서 공공 분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일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서 수사를 하라 그런다면 당연히 저는 이 1호와 4호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 같은데 그렇게 보시죠? 네, 우리 김영배 의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향후에도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실제 돈을 많이 벌어가고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따라가는 것, 즉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여쭤보면 하나는 지금 김만배 씨가 453억인가요? 법인 이름에서 자기가 차용을 해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 흐름을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검경이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화천대유의 초기에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을 빌려줬다고 돼 있습니다. 400억 한 50억 아마 운영비 등등등인 것 같은데 아주 초기 자금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고 SK증권까지 포함해서 돈 4천억 정도가 남아있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는데 어떻게 초기에 돈을 400억씩 빌려줬다고 돼 있는데 제대로 돈을 받지를 못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SK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자금 흐름을 따라가면서 아까 앞에 걸 보시죠. 하나 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결국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50억, 박영수 특검의 가족 친척들한테 지금 100억, 몇억, 아파트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친의 집 매입,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5년간 고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 사실상 뇌물의 정황이 짙다고 보입니다. 이 자금들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걸 수사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여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누구다 무슨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게 다 있지만 결국엔 돈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 뇌물의 정황이 짙은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영배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이 사건의 특혜와 로비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수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